안녕하세요. 도쿄나우의 정여유 특파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가족 모두가 코로나에 걸려서 2주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자, 코로나로 시장이 휘청거리던 2020년 8월 31일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전 세계, 특히 일본 투자가들을 깜짝 놀래키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일본 5대 종합상사의 주식을 5% 이상씩 사들였다 라는 발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벅셔 해서웨이는 미쓰비시 상사와 이토츠 상사, 미쓰이 물산, 스미토모 상사, 마루베니의 지분을 각각 5.02%에서 5.06%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핏이 일본 상장회사에 투자한 건 처음입니다. 원래 버핏의 포트폴리오는 전통적으로 미국 비중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죠. 전체 자산의 85%를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등 미국 회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 투자는 중국 전기차 1위 BYD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절삭공구 계열사인 IMC 그룹을 통해서 한국의 대구텍과 일본 탕가로이 등에 투자한 적은 있지만 모두 비상장사였고 소규모였습니다. 투자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시장의 반응은 버핏이 왜? 였습니다. 그럴만했습니다. 2020년 중반은요, 이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를 뜻하죠. ESG 경영과 ESG 투자가 본격적으로 대세로 자리 잡던 때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대형 은행들이 앞다퉈 화력발전 관련 투자와 대출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글로벌 정유 회사들조차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업에서 탈피하겠다라고 나서던 때였습니다. 즉 자원주들이 철저히 외면을 받던 때였는데요. 일본의 종합상사가 바로 자원주입니다. 신흥국의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원유를 비롯한 천연자원 거래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주수익원입니다. 게다가 2020년 여름은 코로나의 충격으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던 때였습니다. 자원으로 먹고 사는 종합상사의 수익도 부진했고 그만큼 주가도 지지부진했습니다.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뉴버거 버먼의 오카무라 K 일본 주식운용부 매니저는 당시에 종합상사는 국익을 위해서 자원을 조달하는 기능을 해왔다. ESG 투자 시대가 열렸어도 주력 사업을 쉽게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고 주가도 지지부진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워런 버핏이 일본 5대 종합상사에 거액을 투자했다 라고 밝힌 겁니다. 자, 그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떤가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하락을 우려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전 세계가 지금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덕분에 종합상사의 순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주가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버핏의 투자 역시 대박이 났죠. 워런 버핏이 일본 5대 종합상사 투자 2년여 만에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도쿄나우가 분석해봤습니다. 2020년 8월 말 5대 종합상사의 주가는 640엔에서 2724엔이었습니다. 8월 말 종가 기준으로 버핏은 5대 종합상사 지분을 5.02%에서 5.06% 사들이는데 563억엔에서 2167억엔씩 총 6700억엔을 썼습니다. 현재 5대 종합상사의 주가는 1368엔에서 4188엔입니다. 대부분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미쓰비시는 1882억엔을 투자해서 1300억엔, 마루베니의 경우는 563억엔을 투자해서 640억엔을 벌어들였습니다. 현재 평가 금액이 1조 1302억엔이니까 6700억엔을 투자해서 1년 8개월 만에 거의 2배를 번 셈입니다. 왜 전세계 투자가들이 버핏 하는지 아시겠죠? 2020년 8월에는 버핏의 투자에 고개를 갸웃거렸던 전문가들도 지금은 수긍을 합니다. 코로나발 경기 침체에 맞서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무제한으로 풀었잖아요.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올 것이 분명하고 경기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게 상식적이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인플레가 심해지면 원자재 값은 치솟을 수밖에요. 인플레 시대에 자원주인 종합상사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종합상사 주가는 상당히 싸기까지 했으니까요. 버핏은 역시 투자의 고수답게 2년 앞을 미리 내다본 겁니다. 저평가된 우량주에 장기 투자한다는 투자 철학을 고수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해외에서 새로운 투자 대상을 찾아야 하는 과제까지 동시에 해결한 행보로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버핏이 이례적으로 해외 상장사 투자 대상으로 일본 종합상사를 선택한 이유를 따져보시면요, 이 상사주의 매력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하시즈메 고지 도쿄 해상에셋 매니지먼트 주식운용부장은 상사주는 배당률이 높고 주가 순자산 배율 PBR이 낮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미쯔비시 상사와 스미토모 상사의 배당 수익률은 5.32%와 5.04%로 도쿄 증시 상장사 평균의 약 2%의 2배를 넘었습니다. 이토추 상사를 제외한 4대 종합상사의 PBR은 0.7에서 0.8배에 그쳤습니다. 시가총액이 회사를 청산한 가치보다 낮을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경기 악화와 인플레이션이 병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는데요. 종합상사주는 올해 일본 주식시장을 이끌 종목으로 꼽힙니다. 일본 증시에서는 지난해가 해운주의 한 해였다면 올해는 상사주의 한 해라는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마루베니는 23.5%, 미쓰비시는 21.1%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자원 비중이 가장 낮은 이토추 상사조차 10% 이상 올랐습니다. 이 종합상사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한 최대 원인은 역시 자원 가격 상승인데요. 종합상사는 원유와 석탄뿐 아니라 소맥, 동, 니켈 등 다양한 자원을 취급하기 때문에 원자재 값이 전방위적으로 오를수록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 시점에서 자원 가격이 급락할 우려가 적다고 보기 때문에 상사주가 올 한 해 계속해서 오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구보타 마사유키 라쿠텐 증권연구소 수석 전략가는 투기 세력의 매수가 꺾이더라도 에너지 공급 불안이 해소될 리는 없기 때문에 상사주의 주가가 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버핏 효과입니다. 돌이켜보면 과거에도 원자재 가격은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일본 종합상사주가 지금처럼 그렇게 각광받지를 못했습니다. 해외 투자가들의 자금이 몰리지 않아서 오름세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이 글로벌 투자가들은 일본의 종합상사의 사업 모델은 너무 독특해서 투자 판단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외면을 했거든요. 하지만 워런 버핏이 종합상사에 투자하면서 상사주를 보는 해외 투자가의 견해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고도성장기 종합상사는 일본 경제를 이끌던 엘리트 집단으로 각광받았습니다. 지금도 이토추 상사는 문과 졸업생의 희망 직장 최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상사마다 프라이드도 굉장히 강하고 경쟁의식도 치열한 걸로 유명한데요. 일본 최강의 종합상사는 어디인가? 이라는 일본에서 항상 관심을 모으는 화제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종합상사 1위 자리가 매년 바뀌고 있어서 관전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오랜 기간 일본 최강의 종합상사는 미쓰비시 상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매출은 10년 가까이 부동의 1위를 지켜오고 있고요. 순익도 2016년 한 차례 적자를 낸 것을 제외하면 줄곧 1위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파고 속에서 이토추 상사가 순익과 시가총액에서 미쓰비시 상사를 앞지르면서 최근에는 일본 넘버원 종합상사로 이토추 상사를 꼽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2020년 6월 2일 이토추 상사의 시가총액은 3조 7,649억 엔으로 3조 6,964억 엔까지 떨어진 미쓰비시 상사를 누르고 처음으로 종합상사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미쓰비시 상사 주가가 7%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토추와 미쓰비시는 라이벌이지만 극과 극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컬러는 전혀 다른데요. 이 사업 구조를 한번 보시죠. 미쓰비시는 순이익에서 자원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인데 이토추는 반대로 비자원 사업의 비중이 80%나 됩니다. 이토추는 원래 섬유 전문으로 탄생해서 한때 세계 최대 섬유 전문 상사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토추가 한때는 비자원 사업의 비중이 40%까지 떨어졌는데요. 2010년 오카호지 마사히로 회장이라는 카리스마 경영인이 취임한 이후에 10년 만에 비자원 사업의 비중을 2배로 늘렸습니다. 일본 하면 편의점 떠올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일본 편의점 대부분이 종합상사 소유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토추는 패밀리마트, 미쓰비시는 로손의 대주주입니다. 미쓰비물산도 세븐일레븐의 모회사이죠. 세븐앤아이 홀딩스 지분 1.83%를 갖고 있습니다. 비자원의 이토추답게 코로나가 세계를 덮친 2020년 7월에는 5,816억 엔, 우리 돈으로 거의 6조 원을 들여서 50.1%였던 패밀리마트 지분을 100%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생활 소비용품 전문인 이토추 상사와 자원의 미쓰비시 구도에서 원자재 값이 급락한 2020년은 이토추가 미쓰비시를 꺾는 게 당연했죠. 반면 원자재 값이 급등한 지난해는 자원의 미쓰비시가 이토추를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비중의 차이가 있을 뿐 종합상사 모두가 자원이 주수익원인 건 마찬가지여서 원자재 값이 급등할 때마다 종합상사들은 2021 회계연도 순익 전망을 상향 조정해 왔는데요.
지난 2월에는 미쓰비시와 이토추가 세 번째로 순이익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둘 다 2021년 8,200억엔의 순이익을 올릴 것이라는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토추와 미쓰비시의 무승부로 끝나는가 했는데요. 이 경쟁 구도에 3위 미쓰인물산이 갑자기 치고 올라왔습니다. 작년 11월만 해도 올해 순이익 예상치를 7,200억엔으로 제시했던 미쓰인물산은 지난 2월 예상치를 1,200억엔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순이익 예상치가 8,400억엔으로 단숨에 1위에 올랐습니다. 미쓰비시와 이토추의 2파전이 미쓰이까지 추가된 3파전이 된 셈입니다. 누가 1위를 하든 일본 종합상사의 작년 순이익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지금까지 종합상사의 최대 순이익 기록은 미쓰비시 상사가 2018년 기록한 5,907억엔이었는데요. 세계 종합상사가 모두 8,000억대의 순이익을 넘보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의 작년 순이익이 40조 원이었는데요. 일본 5대 종합상사가 삼성전자만큼 돈을 벌어들인 셈이네요. 3파전 양상으로 치러지는 올해 일본 최강 종합상사 경쟁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확실한 것은 누가 1위가 되든 최종 승자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도쿄나우의 정현우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